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토목공사와 대형 플랜트 건설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조금 더 본심을 드러내면 의구심보다는 조롱에 가까웠죠. 그런데 5년 전 한 사건으로 중국은 그야말로 그동안 막혔던 속이 뚫린 듯 속이 시원하다며 한국이야말로 기술도 없이 목소리만 큰 허풍 국가라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넘어섰다며 한껏 으스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상황은 다시 바뀌어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앙을 만들어냈다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전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라오스에서 SK 에코플랜트가 건설 중이던 세피안 세남로이 댐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지자 13개의 마을이 물에 잠겼고 1300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재민만 7천여 명을 포함해 1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붕괴 피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중국에선 한국은 사고를 저질러 놓고도 사고가 발생하고 사흘째가 되어서도 한국인 구조팀이 한 명도 목격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국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구조대의 활약상과 인터뷰를 화면에 내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와 SK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면서 한국의 대형 토목건설과 플랜트 산업은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SK 역시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었지만 어찌되었든 제일 큰 피해자는 현지 라오스 국민들이겠죠. 이 사건을 지켜보던 중국인들은 한국이 해외에서 큰 공사를 수주하면 무너질 게 뻔하다, 라오스를 잊었느냐 하면서 신나게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5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라오스 사고의 여파로 위축되기는커녕 여전히 해외 수주를 따내고 있는 반면 중국이 세계 곳곳에 건설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포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1대1로를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 건설에서 그 문제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선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였던 코가코도 수력발전소가 현재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에콰도르가 3조 3천억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개발은행에서 이율 6.9%에 빌려 건설한 수력발전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빌린 곳도 중국인데 수력발전소를 건설한 것도 중국 국영기업 중국 수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에콰도르 현지에서 건설한 이 수력발전소는 완공 직후부터 댐에서 수천 개의 균열이 확인되면서 붕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에콰도르의 한 공학자는 댐이 단장 내일 무너질지 혹은 6개월 뒤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며 심각한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문제는 댐의 균열뿐만이 아니라 수력발전소에 설치한 8개의 철제 터빈에서도 17,000개의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터빈이 제대로 돌아야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터빈에도 균열로 언제 대형 사고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에콰도르의 에너지 장관은 이렇게 엉망으로 지어진 발전소는 죽어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나 수리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콰도르는 중국의 차관을 받고 댐을 건설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사를 중국에 맡겼던 코레아 전 대통령은 벨기에로 망명을 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서도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닐룸, 젤룸 수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발전소를 완공한 지 4년 만에 중단되자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544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며 중국의 부실 건설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우간다 역시 중국 기업이 나일강에 건설한 수력발전소에서 500개 이상의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건설 중에 있는 다른 수력발전소에서도 균열을 비롯해서 불량 케이블 설치 등 발전소의 운영과 유지, 안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들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완공 시기가 3년이나 더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건설 이슈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계속 중국한테 건설을 맡기는 거냐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 건설을 맡긴 국가들의 경우 내부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럽고 국가의 먹거리 산업이 부재하거나 자원이 있어도 이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외교적으로 봐도 미국과 관계가 나쁘거나 혹은 미국에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 내부 정치는 부정부패가 쉽고 중국의 뇌물성 비리 자금까지 권력 내부로 스며드니 중국이 손쉽게 해외에서 대규모 토목, 플랜트 건설 수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주를 한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자본과 기술로 국가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고 말하지만 뒤를 캐보면 차이나 머니를 뒤에서 먹을 대로 먹고 접대까지 받으면서 이미 중국의 약점을 잡힌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너무 생각 없이 부실 시공을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군의 영향력이 미치는 무역로를 벗어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라인과 무역로를 확보하고 이 길을 중국군으로 채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엄청난 자금을 빌려주면서 공사는 자신들이 할 테니 돈을 못 갚으면 나중에 항구나 공항, 자원 채굴권 등을 내놓으라고 계약을 하고 일부러 돈을 못 갚게 공사기간 끌기, 부실 시공으로 수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들 국가의 주요 항만, 거점 등을 확보해서 중공군의 병창기지로 활용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이거나 약소한 아프리카 국가, 1대1로에서 지리적 요충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뉴스를 보면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하자가 더 많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 건설 현장을 찾아가 보면 놀랍게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최소 50%에서 최대 90%에 이릅니다. 특히 여기서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합법 비자를 받은 조선족 신분증을 복사해서 돌려 쓰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현장에서도 막연하게 퍼져 있어서 고용노동부도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아파트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깔끔하게 다 마무리하는 방식의 준공으로 세계에서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인력들의 자리를 조선족과 중국 불법 체류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한국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마저 그 본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최소 10년 이상은 부실 시공 아파트의 사건 사고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보다는 한국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자리와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